네, 자,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공개 도면 13번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는 퓨전 360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자,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같은 곳에 한 파일 내에 이제 작도를 하신 다음에 그 파일 내에서 조립까지 끝내보는 걸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는 1번 부품부터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1번 부품은 생각보다 이제 형상이 간단해요. 사각형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고 내부를 뚫어주는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저희는 아무 이제 평면을 기준으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보통 정면도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많이 하니까요. 자, 요 면을 기준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뷰를 이용해서 한번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자, 이렇게 새 파일을 하나 열어주시고 오리진 폴더 확장하셔서 정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위에서 두 번째 있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외곽 쪽에 있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크리에이트 메뉴에 렉탱글에 센터 렉탱글. 자, 그 다음에 원점 잡고 사각형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치수로 이제 가로 세로 길이 줄 건데, 자, 우리 치수 같은 경우는 일단 가로 길이 26 그리고 세로 길이 18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치수 명령 실행해 주시고 가로 길이 26 자, 그리고 세로 길이 18 요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그리는 김에 안쪽에 사각형이 하나 더 작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구멍이 나야 할 사각형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자, 요거까지 같이 놓고 가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8의 요 10자리, 10자리 사각형을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의 센터 렉탱글, 그리고 원점 딱 잡고 사각형 그리실 때, 자, 주의사항은 요렇게 두 번째 코너점을 요 점선 위에 위치하도록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요렇게 빈 곳에다 두 번째 점을 클릭할게요. 혹시라도 요렇게 요 라인에 요 점선 라인에 딱 붙여서 사각형이 작업이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 개의 치수만 넣어야지 나머지 치수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이 걸린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는 사각형을 그리실 때 이렇게 딱 접하게 그리지 않도록 두 번째 점은 이렇게 허공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과 10 넣어주시면 되죠. 자, 18 그리고 10mm. 자, 보시면 지금 간격이 다 4mm로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가운데 딱 정렬, 그래서 원점의 사각형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이제 요 40만큼 돌출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피니시 스케치 가주시고, 자, 크리에이트의 돌출, 자, 익스트루드 명령 들어가진 다음에 프로파일 잡고요. 프로파일 잡고 돌출 쫙 할 겁니다. 자, 근데 돌출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시메트릭으로 그리고 전체 길이가 40이 되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요 위쪽부터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18과 32짜리 사각형이 그려져 있고 얘도 전체적으로 관통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요 윗면에다 스케치 들어가시고 자, 우리 지금 중심이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잡혀 있어요. 그죠? 자, 원점이 정확하게 형상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 렉탱글의 센터 렉탱글 이용하셔가지고 이 원점에 맞춰서 사각형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 역시도 간격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죠? 자, 18과 32 치수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렇게 18과 32에 해당하는 치수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고요.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프로파일 잡고 밑에 쪽으로 쭉 내리시면 되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쭉 내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요 출력 옵션 익스텐드를 올로 바꾸셔서 전체 관통 느낌으로 가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멍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오퍼레이션은 컷이 맞습니다. 그죠?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여기까지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남은 거 뭐 있죠? 바로 요 면에도 저희가 사각형을 그려서 훅 날려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2에 10짜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 면에 스케치부터 들어갈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크리에이트 스케치 들어가 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작업할 스케치 역시 3mm, 3mm의 동등 간격이면 이거 그냥 딱 가운데에 있는 원점의 사각형 그리시면 되죠. 원점은 항상 정 가운데 놓을 수 있도록 기본 형상을 잡아놨기 때문에 저희는 크리에이트의 렉탱글의 센터 렉탱글을 바로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원점 잡고 마우스 옆쪽으로 빼서 코너점 잡아주시면 사각형 작업이 완료되고요. 자, 치수 명령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가로 길이 32, 세로 길이 10 넣어주시면 되죠. 자, 우리 가로 길이는 32, 자, 세로 길이는 1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작업이 완료되셨다면 피니시 스케치 그리고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셔가지고 프로파일 잡고 훅 날려줄게요. 그죠? 자, 요거 이렇게 전체가 다 뚫리도록만 드래그 해주셔도 되지만 아까처럼 뭐 올로 가주셔도 되고 자,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총 6면에 대한 이제 요 뚫어주는 작업까지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부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이쪽을 보시면 2 곱하기 C2라고 되어 있는 치수 보이시죠? 자, 요거는 일단 곱하기 혹은 다시 몇이라고 나와 있는 요런 이제 값들은 이제 수량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얘기는 지금 요 목따기도 왼쪽 오른쪽에 다 있잖아요. 그쵸? 요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못따기는 항상 제가 C로 표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못따기는 챔퍼이기 때문에, 그쵸? 챔퍼이기 때문에 그 약자로 C라는 이제 알파벳이 표현이 되는 거고, 이 C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못따기의 크기 혹은 치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이제 못따기는 2mm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디파이의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챔퍼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작업을 할 못따기가 바로 여기 양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끝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2mm를 넣었을 때 자, 못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중 선분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쪽에 선분이 2개씩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이중 느낌이 나는지 이게 다 못따기 혹은 못깎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1번 부품에 대한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이어서 2번 부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2번 부품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 스케치를 중심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XZ평면의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Z평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럼 이번 부품은 저희가 요 뷰를 이용해서 그려볼 건데 자, 요렇게 보시면 요런 느낌 그리고 위쪽에 요런 느낌으로 스케치가 되어 있죠. 자, 요 느낌 살려서 한번 그려볼 건데 위쪽에 있는 여기 부분은 바로 필렛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필렛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로 그린다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목깎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요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치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 그릴 때 얘가 지금 이중선분으로 되어 있는 건 다 나중에 못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 외곽 라인만 그려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얘기는 저희가 렉탱글의 센터 렉탱글 이용하셔가지고 원점 기점으로 대략적인 사각형 하나 그리고 또 원점 기점으로 대략적인 요런 이제 사각형 하나를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요 길게 그려놨던 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자, 요 가로 길이는 26, 그리고 세로 길이는 b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왜 b인지 한번 볼까요? 자, 결합이 됐을 때 이쪽 부분에 껴지네요. 자, 우리가 요 길이를 1번 부품에서 얼마로 해놨었냐면, 자, 요 길이겠죠. 자, 여기 길이 얼마죠? 바로 10mm입니다. 자, 그러면 10짜리 구멍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1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9mm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26과 9를 넣어서 한번 사각형의 치수를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치수 명령으로 가로선분 클릭해서 26, 그리고 세로 길이 클릭해서 9mm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였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는 바로 A와 18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요 A는 어느 쪽에 껴지는지 한번 또 볼까요? 요 바닥에 해당하는 여기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바닥에 해당하는 요쪽 부분에 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 구멍이 18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요쪽에 껴지는 거면은 17. 그러니까 18에서 1을 뺀 값인 요 17로 H수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자, 요 길이는 17. 자, 그리고 세로 길이는 18이네요. 그죠?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위쪽에 사각형 하나만 딱 더 그릴게요. 자, 우리 렉탱글의 투포인트 이용하셔가지고 이쪽 딱 코너점에 맞춰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실 고요. 자, 가로, 세로 길이 넣을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가로 길이는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였고, 세로 길이가 얼마냐면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전체 길이가 나와 있죠. 자, 전체가 28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8이래요. 그럼 세로 길이는 10으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세로 선분 10, 그리고 혹시 가로 길이를 맞추시려면 치수를 주셔도 되지만 뭐 동일 구속 조건 이런 걸로 이쪽 길이와 뭐 이쪽 길이를 같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맞추셔도 되겠죠.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다면 피니시 스케치. 자, 그럼 딱 정가운데에 지금 요런 형태를 스케치하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위부터 돌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아래쪽은 돌출 15mm만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셔가지고 자, 우리 아래쪽에 해당하는 영역이 자,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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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이죠. 그죠? 자,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15만큼 돌출하기 위해서 디렉션을 시메트릭으로 바꿔주시고 전체가 15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 2번 부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퍼레이션은 U바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스케치스 폴더의 맨 마지막 스케치를 다시 한번 눈 모양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셔서 자, 요쪽 면 클릭하셔서 자, 요쪽은 돌출 얼만큼 하셔야 되죠? 바로 5mm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시메트릭으로 갔을 때 전체 길이가 5mm가 되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오퍼레이션은 조인이 맞죠. 이번엔 2번 부품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인으로 오퍼레이션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다면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치는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스케치의 눈 모양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저희 요거 만든 김에 필렛 할까요? 자, 2 곱하기. 자, 개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쪽에 있기 때문에 2 곱하기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요. 자, 목깎이의 반지름 5mm로 해주시면 되네요. 요 R은 레디우스의 약자입니다. 반지름이란 뜻이죠. 자, 목깎이 반지름 5mm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디파이에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필렛 들어가 주시면 되고 양 사이드 모서리 2개 눌러서 5mm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자, 이쪽 보시면 여기 점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른쪽에서 봤을 때 해당하는 사각형이
바로 뚫려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구멍이 나져 있잖아요. 그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요 면에 일단 스케치 들어가셔야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크리에이트 스케치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원점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렉탱글의 센터 렉탱글 이용하셔가지고 원점에 맞춰서 사각형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 8mm와 5mm 넣어주시면 되죠. 자, 여기 8mm 그리고 5mm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도면 보시면 밑에 쪽에서 이 사각형의 밑변까지의 간격이 6.5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치수는 주실 필요가 없죠. 애초에 저희는 원점에 맞춰서 가운데에 딱 정렬되도록 그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건데 혹시 치수로 이렇게 뽑아보자면 맨 밑에 쪽 선분 자, 이렇게 뽑아보자면 6.5mm가 애초에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또 한 번 치수를 넣거나 위치를 잡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값만 넣어주시고 피니시 스케치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쪽 영역 잡아주시고 반대쪽으로 훅 날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대신 날리실 때는 우리 끝까지 다 파질 수 있게끔 드래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올로 바꾸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형상 작업이 완료됐고요. 자, 저희는 한 김에 자, 이렇게 비번호 넣는 것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당연히 크리에이트의 텍스트 명령 실행해 주시면 되고 자, 일단 텍스트가 들어갈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여기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비번호 숫자 2자리를 넣어 주시고 크기도 결정을 하셔야겠죠. 크기가 자, 요런 느낌으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숫자가 너무 크죠. 그럼 예를 들어 한 8mm, 9mm로 세팅을 해주시고 OK를 누른 다음에 요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적당한 위치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면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크리에이트의 돌출 들어가셔서 자, 혹시라도 이렇게 영역이 잡힐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자, 이렇게 잡히시면 이거 돌출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바깥쪽 영역까지도 지금 전부 선택이 된 거라 오히려 이렇게 깎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확히 글자만 파지는 게 아니라 이 외곽 라인, 외곽 부분까지도 전부 다 깎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파일이 잡혔을 경우에는 여기 선택되어 있는 이 항목을 X를 눌러서 취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정확하게 이 글자 부분만 눌려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스턴트는 뭐 1에서 2mm 정도만 저희는 파도록 할게요. 기존의 다른 형상과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렇게 디스턴트도 대략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해주시고 오퍼레이션은 컷으로 해주시는 게 당연히 맞죠. 파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OK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음각으로 파주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 예제는 저희가 수업 때 나갔던 예제죠. 그렇지만 한 번 더 연습해보는 이유는요. 이렇게 한 파일 내에서 작업을 할 때 기존에 했던 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라고 요 예제로 한 번 더 작업을 해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파일 내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고요.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는 조립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조립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단 조립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디를 컴포넌트로 바꾸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요 바디 폴더를 확장하시면 현재 바디 몇 개? 바로 2개입니다. 1번 바디와 2번 바디. 그죠? 자, 그럼 요 1번과 2번 바디 중에 기준이 돼야 할 부품을 먼저 이제 부품으로 만들고 이제 고정까지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바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위에서 세 번째에 있는 Create Component from Bodies 눌러주시면 되고 자, 한 김에 2번도 할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Create Component from Bodies 자, 요렇게 컴포넌트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컴포넌트 1번에 대한 고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죠.
고정, 그라운드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1번을 기준으로 2번을 구동시켜보는 조인트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대한 조인트. 자,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존에 했던 거와 다르게 애초에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모델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셈블 메뉴로 들어가셨을 때, 자, 일반 조인트가 아닌 요 에즈빌트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모델링을 완벽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요 에즈빌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에즈빌트 조인트 눌러주신 분들은 먼저 우리 모션 타입부터 한번 결정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아까처럼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요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야 되죠.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자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인트 타입이 뭐냐? 바로 슬라이더겠네요. 그죠? 자, 슬라이더 조인트 타입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컴포넌트 누르실 때는 바로 움직일 부품부터 누르시는 거기 때문에, 자, 요쪽 부품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품을 클릭. 그 다음에 1번 부품 클릭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스냅점을 누르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얘가 지금 움직여야 될 방향을 제가 빨간색 요 화살표로 한번 표시를 해봤었죠. 그럼 얘가 지금 움직여야 될 요 방향과 나란한 모서리, 평행한 모서리를 눌러주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가 요쪽 모서리를 누를 수도 있고, 요쪽 모서리를 누를 수도 있고, 요쪽을 누를 수도 있고, 요쪽을 누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편하신 모서리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만 클릭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스냅 포인트를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돼요. 해당 선분에 대한 양 끝점인지 아니면 중간점인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서 저희는 요 중간점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걔를 시작으로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자, 한 번 더 보시려면 애니메이트의 재생 버튼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딱 맞춰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 부품에 대해서 자,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0.5mm씩 간격이 떨어져 있고 자, 위에서도 보셨을 때 여기 0.5mm씩 간격이 떨어져 있고요. 앞에서도 보셨을 때 여기 0.5mm씩 간격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모델링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이 상태에서는 간격을 0.5mm씩 띄운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에즈벨트 조인트로 저희가 편하게 한번 조립을 해봤고요. 자, OK 버튼 누르시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